예, 발표를 맡게 된 최세경입니다. 오늘 처음엔 몰랐는데 21대 개원인 줄을 여기 와서 확인했네요. 축하드리고요. 또 정태 의원님 첫 의정 활동에 제가 발표할 수 있는 무한한 영향을 얻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좀 지난 관계로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시간이 뭐 이렇게 많지 않아서 목차를 크게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전에 좀 말씀드리면 비대면 산업 경제라는 게 무엇인가를 좀 얘기하면서 최근에 논의되었던 온라인 경제, 디지털 경제하고는 뭐 무슨 차이가 있는가를 좀 얘기하면서 비대면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떤 것이 좀 열릴 것인가를 좀 설명드리고 해외 정책에 대한 얘기 드리면서 한국의 상황을 좀 짚고 제가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시사점 그리고 또 방향을 좀 정리해서 이후에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밑거름을 주는 거에 초점을 뒀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간단하게 이제 비대면 정의를 정의한 건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넓게 보면 비대면 경제 사회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제적 활동들이 다 비대면 경제로 볼 수 있다라고 보겠죠.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이제 생산, 유통, 소비의 가치 사슬에서 나타나는 어떤 비대면 방식 경제적 활동이 기본적으로 비대면 경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온라인 경제, 온라인 비즈니스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사실은 온라인 지금도 이제 사실은 원래 온라인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아까 우리 원장께서 우버 얘기를 했었는데 그건 이제 대표적으로 온라인과 디지털을 이용한 공유 경제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였습니다. 그때 이제 주로 온라인은 다양한 상품이나 어떤 사업자의 비교를 통해서 더 효율적인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거였다라면 비대면은 약간 그것보다는 어떤 비대면 접촉을 최소화시킴으로써 그거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약간 이용과 동기 추구에 좀 다른 측면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추구하는 가치도 좀 다른 거 아닐까라는 이제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채널을 이용하는 방식도 약간 과거의 온라인 경제와 좀 다른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그냥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이동하는 거였다면 지금은 이제 온라인이 오프라인을 위한 온라인이 더 중요하게 이제 활용이 되는 그런 차이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비대면 방식에서 과거와 다르게 우리가 접근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그런데 왜 이제 이 비대면 경제를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가라는 거죠. 그 이유는 이제 과거를 보면 항상 경제적 위기가 왔을 때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스가 나타날 때 온라인 지금의 중국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엄청나게 세계를 지배할 정도로 커진 것들이 다 이제 그때 영향이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 중국 정부가 이제 온라인에 맞춰서 모든 시스템을 바꾸면서 생긴 혜택이었고 2008년 금융위기에 이제 우버나 이런 공유 플랫폼들이 이때 당시에 엄청나게 유니콘 기업들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그걸 또 열었거든요. 비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원을 활용하는 방식들이 이제 보면서 경제 패러다임이 열었기 때문에 이 위기가 어떻게 보면 비대면 경제라는 새로운 현상들을 만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이제 예측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른쪽 하단에 이제 그림을 보면 최근에 이제 나타난 이제 각 나라의 OECD의 주요 국가들의 이제 비대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제가 감축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뭐 GDP가 한 30% 감축한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의 그림을 자세히 보면 그 안에 것들이 이제 전부 다 과거의 서비스나 이런 이제 업종들의 이제 감소나 이런 제조업들이 감소한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감소하는 대신에 어떤 것들이 성장할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이제 뭐 뜰 것인가 이거 뭐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겠지만 다양한 이제 연구기관들을 보면 몇 가지 공통적인 얘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까 영역으로 본다라면 원격 근무와 원격 의료 원격 교육, 자율주행, 모빌리티, 헬스케어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기술로는 이제 이미 저희들이 아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AI나 빅데이터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세 번째 이제 핵심 역량인데 이게 이제 온라인 경제와 다른 특징이 있는 거죠. 이제 사이버 보안이라든지 개인정보 보안이라든지 디지털화, 자동화라든지 무인화 이런 것들이 좀 과거와 좀 다른 측면에서 그 사업과 기술을 활용하는 방식들에서 좀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이제 전망들을 보는데 제가 이제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유통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게 비대면 경제가 되면 유통이 되게 감소할 것이다라고 처음에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다른 쪽에서 유통이 열리고 있죠. 그러면 오른쪽 그림을 보면 이탈리아에서 이제 첫 주가 시작되면서 이제 그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이 주마다 지나가는 시간인데 오프라인은 약간 들다가 멈추고 온라인이 이제 기하급수로 늘어났기 때문에 유통이란 게 무조건 유통이 감소되는 게 아니라 디지털 유통이나 새로운 방식의 유통이 이제 더 많은 주목을 받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산업들이 지금 사실 뭐 다양한 경제 지표를 가지고 설명드릴 수 있었겠지만 그게 전부 다 과거 코로나를 이전에 나타난 지표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해서 비대면에 변화하는 새로운 산업을 보여주는 통계치는 없기 때문에 뭐가 가장 잘 보여드릴까 고민을 했는데 이게 영국에서 나왔던 코로나 사태가 한참 심각했을 때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순위들이 갑자기 등장하는 것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즈니 플러스 이게 OTT 플랫폼이고요. 그 다음에 하우스 파티라는 것은 게임이지만 가상 파티를 하는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줌이 화상회의 솔루션이고요. MS 팀도 통합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협업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원격 근무, 재택 근무, 그 다음에 사람들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파티도 좀 이렇게 가상으로 하는 서비스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큰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물론 이런 코로나가 비대면 산업을 열었지만 이전부터 상당히 투자는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으로 볼 수 있는 핀테크라든지 온 디맨드라든지 인터넷 소프트웨어라든지 온라인 커머스의 유니콘 기업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미 상당한 그 시장에서 선도적으로 해서 커가는 새로운 산업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제 비대면이 나름대로 그 역할을 더 높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외 정책 동향입니다. 그래서 뭐 정책 동향이란 걸 이제 물론 과거부터 해온 게 있었겠죠.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 코로나 이전부터 해왔던 거지만 이제 이런 코로나 사태로 19 그 대유행 위기로 비대면이란 것을 주목하면서 변화된 정책만 좀 2020년이나 현재 상황에서 좀 보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처음에 정부가 이제 코로나 19 대유행이 났을 때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제 취약계층이나 기업들이 자금 공급을 어떻게 해소해 줄 것인가 초점을 뒀었는데 이게 이제 벌써 6개월, 8개월, 심지어는 2차 대유행이라는 얘기가 나오기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떤 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것인가에 이제 각각의 정부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 얘기들을 좀 보면 주로 보면 이제 비대면이라는 것을 뉴 노멀이라는 비즈니스 환경이라고 보고 그것들 속에서 어떤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그러한 정책들을 피는 한 영역이 좀 발달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이 비대면 환경에서 어떤 비즈니스가 뜰 것인가 그걸 좀 어떻게 하면 정부가 육성할 것인가의 정책이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부채 위험이 높은 그 회사채를 발행하지 못하는 기업들한테 자금을 공급하거나 갑자기 셧다운 했던 기업들한테 이제 긴급 자금을 주는 정책에서 약간 그런 정책으로 변하고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몇 가지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많이 영국이 이제 그런 정책을 특별하게 많이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넥스트 제너레이션 서비스 챌린지라고 해서 이게 이제 비대면 서비스에 맞는 새로운 R&D 자금을 좀 펀드를 만들어서 이제 공급하는 이런 방식들을 좀 하고 있고요. 독일도 스마트 서비스 벨트 이건 물론 장기간 이루어지는 그 정책이었는데 2002년도에 이제 새로운 그 제2차 정책을 펴가는 과정에서 비대면 산업의 육성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신비즈니스 육성들은 이제 세 가지 정도로 특징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비대면 비즈니스가 나오니까 그간에 없는 법제도를 좀 마련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규제 완화가 하고 있는 거 하나가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좀 특징인데 아까 우리 양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플랫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디지털 독점에 대한 걸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공정 경쟁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맞물려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특징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WHO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태계를 좀 새로운 산업을 맞추기 위해서 의료 산업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원격 의료 빅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는 정책들을 피는 등 좀 그러니까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거나 법제도를 만들거나 그다음에 규제하는 정책들을 주로 새로운 비즈니스 육성을 하는 정책들을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해외 사례를 좀 살펴봤는데 그럼 우리는 어떨 것인가 좀 찾아봤는데요. 뭘 먼저 말씀드릴까 했는데 이제 코로나 19 대유행이 우리한테 주는 이제 인식들을 좀 여러 조사를 봤는데 왼쪽에 보면 이제 긍정적인 그림들이 쭉 있습니다. 온라인 구매라든지 TV 시청이라든지 홈 트레이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긍정성이 되게 높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게 계속되면 그런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의 가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그림은 이게 지속할 것인가와 이 변화가 얼마나 긍정적일 것인가 두 차원으로 또 이제 한국 리서치에서 조사한 건데 지속할 것이며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영역들이 이제 주로 비대면 물건 구입과 업무 증가, 그다음에 OTT,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하는 어떤 엔터테인먼트나 콘텐츠 구입 이런 것들은
긍정적이기도 하고 지속될 것이다라고 응답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새로운 이제 비즈니스가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한가 봤는데 저희가 온라인 커머스가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살펴봤는데요. 사실 온라인 커머스 우리나라가 되게 발전한 국가입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도 발전했는데 이 코로나 대유행 19 대유행 때 특별히 발전한 게 뭘까라는 걸 좀 다를 것 같아서 과거의 전년 대비 증가율을 과거치를 내고 올해 증가율을 그 격차를 내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양수이면 과거 증가 추세보다 이번에 더 증가한 거고요. 음수인 경우에는 과거 증가세보다 오히려 증가세가 못한 거라고 본다라면 그림에서처럼 생활용품 구입과 식음료 구입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늘어났고요. 오히려 음식 배달 서비스는 오히려 증가세가 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음식 서비스를 배달하는 그런 것들보다는 그냥 물건을 오히려 많이 구매하는, 그러니까 이런 의미는 주로 온라인으로 배달이 가능한 대형 마트에서 물건을 직접 구매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사실 소상공인한테는 되게 안 좋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림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 오른쪽 그림 밑에는 네이버가 스마트 스토어라는 이제 그 상점을 개설합니다. 이제 1인이든 사업자를 하든 그걸 들어오는데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대유행 때 이 네이버를 통해서 온라인 상점을 입점한 수가 늘었다는 거죠. 그런 거는 이제 기회가 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다른 측면에서 본다라면 그 매출의 독점은 그 과실은 이제 그 쿠팡과 네이버가 엄청나게 많이 그 수익을 가져가는 이런 구조 속에서 과연 우리 소상공인들이 과연 오프라인의 소상공인도 위협이 될 수 있고 온라인 입점하는 소상공인도 기회는 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들이 얼마나 그 소상 자체의 기회가 될 건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하는 그런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벤처 투자입니다. 나중에 이제 토론자들도 말씀드리겠지만 최근에 벤처 투자가 다른 엔터테인먼트이 많았던 것이 줄어들고 비대면과 연관되어 있는 벤처 투자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제 그 분야에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모습은 보이는데, 그리고 또 스타트업 생태계 측면에서 이러한 코로나19 대유행이 어떤 영향을 줄 거냐 보면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는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더 잘 되려면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문제인 혁신 창업이나 고성장 기업들이 계속 생존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1년 창업 생존율과 5년 창업 생존율이 되게 낮은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투자가 이루어지면 그들이 생존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줘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역량의 부분도 되게 중요합니다. 원격 근무라든지 그 마케팅이든 뭐 이런 게 필요한데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IT 솔루션의 혁신을 도입하는 수준이 좀 낮은 편이고요. 또 그걸 물어봤는데 그 들어보지 못했다, 뭐 잘 모른다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중소기업들이 이제 이런 비대면 속에서 IT 혁신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오프라인 현장에서 오프라인 현장을 위한 온라인 채널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 또는 오프라인 작업 속에서 온라인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할 것인가를 좀 더 고민해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규제는 계속 얘기 나오는 거 있고요. 그래서 규제에 대한 부분은 되게 중요하게 논의되어 있는데 특별하게 저희가 이런 것들은 되게 많이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물리적 그다음에 비용적 행정 비용이 상당히 OECD 중에서 되게 높은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다음에 다양한 규제를 좀 낮춰야만 새로운 산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시사점을 좀 본다라면 좀 온라인 경제와 똑같은 정책은 아니어야 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어떻게 비대면 정책이 다를 것인가에 초점을 둬서 차별화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IT 기술의 혁신, 산업 구조의 재편, 기업 경영 현장의 변화가 다 맞물리는 영역이니까 이런 것들을 잘 하는 각각의 부처들이 좀 협업을 통해서 실제적인 시너지를 내는 역할이 좀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해외 사례 볼 것처럼 이제 경쟁력 제고와 새로운 비즈니스 육성을 하는 조화시키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신비즈니스에 주는 이제 기회는 잘 활용하되 디지털 독점과 소외 이런 문제를 어떻게 사회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잘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들었고요. 그걸 속에서 제 나름대로의 세 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그냥 논의할 거리를 이렇게 던져봐서 한 8가지를 던져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토론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을 정확히 지켰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